이어서 보겠습니다. 225페이지요. 이거 225페이지.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봐요. 300세대 미만이죠. 국민주택 규모죠.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형이니까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옆에 보시면은요, 주택으로서 자, 다음 주택인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도시 지역이라 언급이 됩니다.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런데 자, 제가 순서를 앞뒤를 바꿀게요. 공부할 때는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룸형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룸 주택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형으로 짓겠다는 것을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럴 때 이미 이때는 여기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원룸이란 단어가 너무 절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원룸형이라고 아시겠죠? 예. 다른 용어 만들지 않고 그래 보시면 돼요. 원룸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얘는요, 한마디로 공동체계예요. 그러면 원룸형으로 짓는데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딱 세 개죠. 뭐죠? 아파트, 또 연립, 그리고 다세대. 세 개 전부 다 원룸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겉에서 보기에는 딸랑 한 동만 있어. 크게 299까지 아시겠죠? 딸랑 크게 한 동이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아파트야. 딱 구정 아파트 똑같아. 그런데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방 안은 기존의 원룸 구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고요? 아파트이지만 안에 들어가니까 원룸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립이지만 들어가니까 원룸이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세대이지만 들어가니까 구조는 원룸형이더라.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는 것이 이 중에서 현재 뭘로 질까요? 그렇지, 이걸로 짓죠. 지금 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100% 얘예요. 딸랑 한 동만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맞아요. 근데 거기 차가 들어가는 있잖아요. 아파트 정문. 그거 보시면은 정문 오른쪽 기둥에 써 있어요.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기둥에 도시형 생활. 예. 그리고 들어가면은 한 동만 있는 아파트 주차장과 한 동 그거만 딱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은 다 원룸 구조입니다. 원룸 구조예요. 자, 그리고 얘는 85 이하인데 그 범위가 아니고 얘는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60제곱미터가 소형이죠. 18평이죠. 그죠? 얘는 10 빠지니까 대충 한 15평 나오네. 15평. 한번 계산해 보세요. 쳐보세요. 한번. 50 곱하기 0.302 하면 15평 나올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원룸 가면은 보통 평수가 요래요. 이 정도. 15평 됩니다. 15평. 요게 이제 방이 큰 방을 하든지 방을 쪼개가지고 투룸 하든지 그건 자유스럽게 하고, 보통 들어가면은요 투룸으로 돼 있어. 투룸으로 보통 방만 크게 안 돼 있고 말만 투룸이지. 그러니까 한 큰 방 하나, 작은 방은 그냥 주방 겸 거실에 그냥. 그러니까 방하고 주방 겸 거실을 좀 구분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관문 들어가잖아요. 현관문 딱 들어가는 순간 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여기 이제 욕실 겸 화장실이고, 또 문 딱 열고 들어가면은 약간 좁은 안쪽 방하고 여닫이 문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조그마한 거실이면서 뭐 주방 겸 왼쪽 오른쪽 코너에 주방이 있고, 그거 열고 들어가면 좀 더 큰 방이 있는 거죠. 그것도 말은 뭘로 어떻게 얘기해요? 투룸으로 얘기해. 이렇게. 결국 그것도 원룸이죠. 원룸인데 주방 거실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잖아요. 하여튼 부르기는 투룸을 부른다. 왜? 구분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리고 그런 데가 아무래도 또 따뜻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또 거실 쪽에 보일러는 또 따로 스위치 되어 있는 경우 있는 거니까 그건 꺼버리고 안좀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원룸형이 있고 잠깐만. 그러니까 전 최대 85 있는데 얘라고요. 원룸형은 50까지밖에 안 된다. 따라합시다. 원룸. 근데 원룸인데 저기 이제 좀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들은 원룸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온룸. 따라해요. 온룸. 그래서 온룸이니까 50이요. 50. 온룸. 50. 50. 아시겠죠? 온룸. 경상도에서 안 되는 발음 있죠? 잘 하시네. 살. 근데 요즘은 다 하던데. 그죠? 근데 희한히 유별나게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쌀. 그러니까 살. 그러고. 다 하는데, 그죠? 또 있죠? 의. 이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냥 이건데, 돌아가신 대통령. 확실히 하면서 그냥,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어르신들은 잘 안 돼요. 발음이. 그런데 이런 발음은 경상도 대한민국 국민도 안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더 안 되겠지, 그죠? 서가 안 돼, 베트남에서. 박항세이. 서가 안 된대, 발음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형 있는데, 저를 봐요. 항상 책도 하면 재미없어요. 현재 단지형은 아까도 질문했는데, 현재 아파트는 지금 단지형으로 되어 있잖아. 1단지, 2단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례 없잖아요. 없어요. 다세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단지형 되어 있는 건 전국 다 알아요. 그죠? 예. 1단지, 처음에는 1단지는 안 그래요. 분양해서 잘 분양되니까 2단지 지을 때 이제 앞으로 저건 1단지 되는 거야, 이제. 1단지는 단위가 100단위. 2단지는 200단위, 3단지는 300단위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잘 돼 있는 아파트는 하지 말고 뭐만? 연립하고 다세대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요, 원룸형에만 있는 겁니다. 단지형이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원룸 연립주택도 일반주택은 아파트만 지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앞으로도 일반주택은 분명히 아파트만 계속 분양하기 위해서 지을 것이기 때문에 연립과 다세대는 앞으로도 안 질 확률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번 지어보자. 아시겠죠? 지어보자.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보자. 뭐를? 다세대를. 그런데 일반주택 우리가 연립 다세대 몇 층까지 가능하죠? 얘는요? 5층. 얘는 또 거짓말하고 있네. 5개층. 아니 배운 대로 해요. 자꾸 우리가 아니 연립 다세대 조금 전에 이거 할 때 얘기했잖아. 이거 할 때 이걸 얘기했잖아. 자꾸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그래. 몇 개층까지? 그러니까 원층 4개층까지. 그런데 이걸로 짓는다면 그 층수를 똑같이 해주면 들어오겠냐고. 그죠? 좀 더 완화시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주택으로서 연립과 다세대 4개층까지는 건 다 알아. 지금 건축해 안 해? 안 하잖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4개층으로 해주면은 누가 짓겠냐고 이거를. 야 대신에 내가 한 개층 더 올릴게. 그러니까 고래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심의 거쳐 하겠죠. 심의 거쳐 통과될 겁니다. 바로 얘는 바로 뭐라고요? 심의를 거쳐서 몇 개층까지? 5개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심의 거쳐서.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여기 갑자기 연립이 생겼네. 근데 왜 주택 층수가 왜 5개지? 이거 아파트인데 왜 연립이라 부르지? 그거는 따지지 말고 정문 가서 보세요. 뭐라 써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일반 주택 안 되지만 도시형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현재 있는 것은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재 100% 예지만 아마 다음에는 아마 요런 경우가 아마 이제 요런 경우가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예. 싶은데, 글쎄요. 그러다면은 5개층까지 지어도 뭐 아파트에 비하면은 그죠? 예.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다.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를 봐요. 그럼 얘는 면적이 책에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자, 원룸형은 나와 있죠? 얼마까지? 50이하까지. 얘는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다는 얘기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 대신에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원룸형을 먼저 볼게요. 앞으로 책 이렇게 나와도 항상 강의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기본서 가지고 한번 하고 1, 2월 달은요 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도 골라가지고 중요한 것만 딱 잡아놔요. 탁탁탁 합니다. 먼저 그래가지고 좀 중요도를 잡아놓은 다음에 3, 4월은 요것도 하지만 옆에 좀 붙어있는 것도 약간 좀 덜 중요한 것들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고려하고 난 다음에 4월 중순 지나가면은 이제 중요한 것만 그때까지 해도 아휴 결론 저 밥만 맞는 건데 뭐 중요하지 않는 거 해도 그거는 하기 싫래.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모아가지고 내가 만듭니다. 책을 뭘 만들어요? 요약집 전 과목 다 만들어요. 그건 5월 6월은 요약집 강의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서를 가지고 1, 2월 3, 4 보잖아. 또 보면 지루해. 그래서 그때 요약집 보고 이제 집중적으로 그것만 강의하고 그래도 50점 안 나와요. 겁을 팍팍 줘야 돼.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우리는 지금 50점 맞으려고 지금 이직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따라합시다. 반만 맞아도 붙는다. 그러니까 붙으니까 안 붙으면 이게 안 하죠. 반도 따라합시다. 반도 못 맞으면 간신히 붙는다. 대신에 과락 맞으면 안 된다. 몇 개 맞으면 돼요? 몇 개 맞으면 안 돼요? 아니, 과락이니까 24개가 아니라 몇 개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16개가 40점이니까 가능하죠? 15개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15예요. 15. 15야 밝은 그 15. 넌 15가 싫어. 그래서 나는 이 15도 싫어. 이거도 싫어. 자, 보겠습니다. 원룸형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 다음 요건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봐요. 그거 보시면 3번은 했죠. 그죠? 주거,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얼마라고요? 50제곱미터 이하까지고요. 자, 3개입니다. 1번.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아파트지만 현관문 여기 들어가면 원룸 구조이기 때문에 1번 원룸 건축물 원룸 들어가고 가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원룸형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1번 세대별로 당연히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당연히 욕실, 부엌 있을 것 당연하잖아요. 투룸 그죠? 다 있죠. 그 다음에 2번 중에 2번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욕실 저러봐 이러시면 현관문 요거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욕실입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 겸 욕실. 보일러는 방에 들어가서 발코니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일반적으로 발코니 쪽에 있잖아요. 거기 그것도 큰 방 안에다가 벽에다가 부셔놓습니까 그걸?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또 강원도에서 그 꼴라 그 집주인이 날라가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조만간 이제 부를 겁니다. 어차피 그거 뭔가 배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이유가 혹시 그걸 대비해서 막는 거예요. 그 확장 하지 말라고 그러게 얘기하는 거야. 확장하지 말라고.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번 이게 안 했나? 하여튼 아파트는요 확장공사 하게 되면은 평상시 모르는데 유사시에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야 돼. 물론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 누군 딱
뭐 지옥 가겠지만 절대로 확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 데 하지도 말고 화재 시에 남들보다 빨리 죽어요. 그냥 보통 화재 시에 불이 어디 들어오죠? 발코니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딴 데로 안 들어올 데가 없어요. 밖으로 훅 나오면서 산소가 나오는 쪽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괜히 그 발코니 있는 유리벽이 강화유리 거의 30분 이상은 견뎌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출 시간은 충분하다고 얘기죠. 자다가 막 깨우고 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자면 또 좀 안 되겠구나, 그죠? 그거를 확장해서 다 틀어버리고 화재시는요, 천장 불 붙잖아요? 저까지, 부는 순간 저까지 가는데 3초도 안 걸려, 그냥. 푹 가버려,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는 뚝뚝 떨어지잖아요. 못 도망가요. 아야, 뜨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떨어져가지고. 바로 죽어요, 그냥. 질식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뭡니까? 그거의 양쪽 사이드에 뭐가 있습니까? 보일러잖아요. 보일러. 또, 그런 게 새버리면은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경보기 있어요. 올립니다. 근데 어제 사고 난 이 집은 가스 경보기 없어요. 없더라고. 근데 법률적으로 하자는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하고 이 펜션은 그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무조건 100% 다 설치해야지. 아니 일정 규모만 크면은 가스 나오면 사람이 올려가지고 살고 적으면 죽어도 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게 잘못된 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인간 흥분하고 지랄 그러지 말고 우리가 똑같이 주택 하니까 같은 법 내용이잖아요. 그죠? 방금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욕실 보일러실 그죠?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집에 점검하세요. 가스 점검 뭐 보니까 한 달에 모자나 하지 말고 수시로 이렇게 해보세요. 특히 겨울에는 아무래도 창문 닫아놓기 때문에 더더욱 환기도 시키고 오래 살자 좀. 오래 살아야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 80대도 이제는 죽어야지. 그 소리 혼자로 더 살아야지 그 말이야. 엄마 죽긴 죽어요. 오래 사셔야지. 이제는 나이 먹어 죽어야지. 그 소리는 20년 더 살 거다 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이고야 안 와도 된대. 그 말은 니 안 오면 너 죽는데 그 말이야. 그거 용돈 묻혀드릴까요? 아유 그 정도면 됐다. 이거 뭐냐 그거 갖다 택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잘해야 돼. 하도 시어머니 완전 반대로 얘기해. 청개구리. 그래도 옛날에 있잖아요. 어머 용돈 필요하세요? 20만 원 부셔드릴까요? 아유 뭐 그거 부실라 하나 됐다. 적단 얘기 그게. 30만 원은요. 야야 그거 돈 되겠나? 50만 원은요. 자 계좌번호 찍는데. 그거 우리 엄마가 잘 써먹어요. 꼭 전화가 나한테 와. 어제 큰 며느리가 돈 묻혀 왔는데 니는 뭐 없나 이래 와요. 그러니까 며느리 모르게 이렇게 장난부터 오니까 며느리 모르게 아들이 준 돈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시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집안의 가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해야 하는데 와이프한테도 모른 척 해줘라. 그러고 말아 그냥. 그러니까 와이프도 아예 30만 원 이상 안 줘요. 그냥. 내가 더 줄 줄 알고. 그걸 그렇게 더 주면 또 달라 하거든요. 습관되면 안 돼 부모도. 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뭐냐? 일단은 욕실하고 순수하게 잠을 자고 있는 방 뺀 욕실 빼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뭐라고요? 하나의 공간으로 반드시 할 것. 그러니까 뭐라고요? 위험 요소를 없애는 방으로 할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실을 왜 칸막하는지 알겠죠, 그죠? 예, 다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뭘로 하라고요?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하인데 큰 하나의 공간이지만 만약에 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원룸으로 하여야 하지만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30 이상은. 그래봤자 뭐 아까 말했듯이 거실 거실 겸 욕실 막는 수준 되겠죠. 뭐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말 것. 아시겠죠? 지하층 빼는 겁니다.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말 것. 그래 우리가 원룸 가보세요. 지하층 없잖아요. 해봤자 분양돼 안 돼? 임대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아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번 2번은 다음에 하려다가 하는 이유는 어차피 한 맥락이니까 같이 해봅시다. 요거 이해가 되면 요거 쉬워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은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일반주택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주택이라는 의미를 가지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일반주택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별도로 만드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하라. 일반주택은 일반주택도 따로 하고 얘네들 따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하나의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저기 보세요. 여기 봐요. 이 건물이 이렇게 101동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102동 있다. 그러면 101동은 도시형, 102동은 일반주택 가능해거든요. 하나의 건축물에 여기에 이제 여기는 도시형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일반 주택들도요. 주택도 100%는 안 맞지만 대부분이 30평형이면은 동을 달리해서 짓지 한 동 안에 뭐 10층까지는 23평 의외는 이게 안 져요. 상가주택, 주상복합 이런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안 져요. 101동이 30평형대면은 20평형대는 102동 딴 동으로 짓지 이렇게. 그렇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위화감 조성이에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20평형대. 그 이해는 30평형대. 그러면 30평형대 꼭 이쁘시오. 부모들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엄마들이 10층 이하 애들과 놀지 마. 이 뭐야 이게? 이런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달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도 평수가 다르면 거의 같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도시형과 일반 주택은 그 중에서 원룸형은 기껏해봐야 50인데 같이 하겠냐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저를 봐요. 그러니까 합해서 그냥 단지형과 원룸형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저를 봐요. 일반 주택과 도시형끼리도 같은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동물 단련 관계 없으면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안 돼. 그리고 도시형도 원룸형과 단지형이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하면 안 돼. 그 이유는 평수가 다르잖아요. 얘는 얼마요? 50까지. 얘는 85까지니까 얘들끼리도 안 돼. 자, 그런데 이 중에서요, 원룸형만. 뭐라고요? 원룸형만 예외적으로 일반 주택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안 되고, 원룸형만. 아시겠죠? 원룸형만. 그것이 박스 안인데 반드시 원룸형만 가능합니다. 딱 보세요. 1번. 그러니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1번. 원룸형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은 원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주택 1세대는 됩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인 세대. 저를 봐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건물 짓습니다. 그러니까 원룸형은요, 크게 한 동 지을게, 한 동 이렇게. 한 동 지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저다 같이 합시다. 다 따져보니까 299세대입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전부 보니까 방이 작아요. 왜? 얼마이기 때문에? 50이기 때문에. 근데 명색은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내가 여기 살면서 관리하고 싶어. 나도 50 살래. 쪽팔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맨 위층을 그냥 운동장처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일단 50을 넘는다는 얘기는 심지어 80까지 넘는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뭐예요? 일반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요? 원룸형만 가능하고, 원룸형 가능하고, 얘는 그 밖에, 한마디로, 일반 주택 뭐요? 1세대. 살면서, 내가 만약에 이 건물 주인이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은 나는 내 거 전용 따라 할 겁니다. 왜? 건물 주시니까. 야, 이 방요. 자, 월세만 들어오면, 야, 난 이런, 내가 막 이거 한다면 나 강의 안 해요. 그냥 놀러 다니지.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해가지고, 그냥 월세만 받아보세요. 한 집에 한 40만 원만 받아 돈이 얼마야, 그냥. 심심하면 옥상 올라가가지고 한번 불어주고 이렇게 샥 불어주고 하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꿈을 가지고 해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특히 이제 주부들 할 때는 좀 많이 좀 모으는 편이고, 남자들 할 때는 사업을 하면서 맨날 술을 먹어도 평생 소주 먹었다가 돈만 들어오면 양주 먹으러 가. 가서 양주만 먹냐고. 플러스 알파는 얘기 안 할게. 내가. 그러니까 막 하룻밤에 막 돈 쓰니까 벌 때 뭐 하나 돼요. 부동산이 잘 되는 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잘 되고 어떤 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들어 돈 벌잖아요. 짧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에 최소한 월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직원도 월급이 영업직이 대부분이니까 어떻게든지 되지만 월세를 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그런 준비도 없이 하면 안 되고 흥청만, 오늘 뭐 한 1,000 벌었는데 다음 달 1,000 벌겠지. 1,000만 원 만만한 콩떡이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월세 정도만 모아놓고, 여러분들 보기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요, 부동산이 되면은. 월세가 아파트 정문에 있었잖아요. 보통 싸도 80에서 120 그래요, 월세가. 그만 주면 돼? 신문에 광고 왔네? 신문 광고로만 한 달에 50에서 100이에요. 교차로 벼룩시장에 내는 것이. 그래서 그것만 나가요? 밥 안 먹어? 점심 때 직원들하고 밥 안 먹을 거냐고. 차 안 굴려요? 300만 원이 기본이야. 그냥 고정비용 300개 생각해야 돼. 고정비용이. 이것이 돈 벌 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닌 건 알아요. 보통 아파트 솔직한 얘기로 일주일에 하나씩 팔기 힘들지만 일주일에 아파트 한 대씩만 매매하더라도 1,000만 원 가까이 벌어요. 공동중개 하기는 좀 덜 벌겠지만 하는 벌기 벌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룸들도 스스로 싸다고 버리면 안 돼.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요, 큰 거 몇 개 하잖아요. 원룸 들어오면 초심 잃어가지고 원룸 그냥 딴 데 가보시오. 망하는 건 쉬워요. 그렇게 1년, 2년 동안 닦아가지고 놨는데 망하는 건요, 한 달이 뭐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원룸도요, 중개하잖아요. 공동중개하면은 80, 100이지만은 단독하게 되면 공동에도 최소 30에서 50 벌잖아요. 그게 적은 돈이냐, 큰 돈이지. 근데 하도 큰 돈 만지다 보니까 이제 50도 안 되는 건 돈같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것만 버려주면 돼요. 그런 거 아파트 하나 매매할 때 중개하는 것이 한 건이면요, 그 사이에 원룸은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야. 그러니까 초심 잃지 말라고, 초심 잃지 말라고. 돈 번다 허세 부리지 말고. 항상 얘기해요. 겸손하라, 겸손. 자, 부동산은요, 상대방 부동산, 상대방이 실장이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겸손한 태도 안 보이면은 이게 안 됩니다. 항상 겸손, 의뢰는 와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 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라고요? 원룸형을 때문에, 원룸형. 얘는 뭐요? 주인 세대. 일명 주인 세대입니다. 근데 주인이 반드시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내 집이지만, 나 강남에 지금 별로 안 비싸지만, 한 40억짜리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쪽팔려 왜 살아? 한다면 다시 임대하는 겁니다. 대부분 주인이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용 할 집이면요, 강남에 3, 4억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산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뭐만, 원룸형만 따라합니다. 주인이 짱이다. 짱이 뭡니까? 넘버 원. 그러니까 원룸형이야. 원룸형만. 아시겠죠? 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인이 넘버 원이다. 그러니까 원룸형만 한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2번. 일단 앞에 있는 용도적 빼버리고, 일단 잠깐 보류하고,
얘도 보세요. 원룸형 플러스 도시형 외니까 일반주택이에요. 저를 봐요. 얘는 일반주택 플러스 원룸형인 경우에 원룸형 플러스 1세대니까 주인이니까. 그리고 얘는 뭡니까? 원룸형 플러스 1세대가 아니라 일반주택 짬뽕에서 그냥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여기는 땅값 세잖아요. 상업지역에. 여러분들 상업지역에 원룸 안 줘요. 오피스를 짓지. 그러니까 원룸형과 뭐 하라고요? 일반주택. 도시형 외니까 일반주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원룸형 플러스 주인 1세대 가능하고 어쨌든 원룸형만 돼. 또 원룸형 플러스 1세대가 아니라 다세대. 쉽게 말하면 일반주택 여러 세대.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여럿은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인 경우에만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룸형 플러스 주인 1세대, 원룸형 플러스 일반주택 여러 세대. 됐죠? 다만 여러 세대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형 주택 왜 이렇게 외우면 어려워요. 그냥 일반주택으로 하자고요. 그래야 어차피 그렇게 알고 있어도 의미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의미만. 밑에 그림은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넘깁니다. 이제 하나 더 하고요. 요겁니다. 세대 구분형. 그러니까 주택법이 내가 이거 강조하냐면은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소심하게 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얘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한 3년 됐나? 자, 저를 보세요. 아니다, 한 4년 됐구나. 되군요. 이것도 서울 정책의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것도 부동산 정책이 요번에 지난달인가 세운 대책이 먹혀가지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살다 보면은 전국에서 왜 서울에 대학이 워낙 많으니까 이왕이면 뭐 인서울 하잖아요. 그죠? 뭐 나도 인정합니다. 공부 잘하면 서울로 보내는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서울에 가게 되면은 서울시장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옛날에 이제 아이들 내가지고 각 구청에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왔는데 주거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어도 옛날에는요 장거리 위주였어요. 다 대학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100% 아니지만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성적으로 바뀌었어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장거리가 아니에요. 아무 멀리 와도 성적이 안 되면 안 되는 얘기죠. 성적이. 보통 3.0이 기본이에요. 보니까. 어떤 대학은 3.5까지 보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다 공부 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갔습니다. 스카이 갔어요. 근데 기숙사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밖에 원룸 거기 대학교 주변 가보세요. 그냥 80, 90, 100이에요 진짜. 부모들은 한 학기 등록금 그죠? 서울대 뭐 얼마 안 비싸요. 뭐 한 2, 300. 국립대는 싸잖아요. 부산대나 경북대는 뭐 한 학기 공대 가더라도 230만 원밖에 안 돼요. 사립대, 연대 650, 700이란 말이죠. 고대 똑같아요. 한양대 똑같습니다. 좀 낮은 대학이 550, 550이에요. 연대는요 보통 대학보다 1.5배가 더 비싸요. 이유는 간단해. 비싸게 내도 수요는 오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도 오니까 그래 하는 거거든요. 등록금 내는 것도 한 학기에 보통 1,200, 300. 이거 뭐 월세라고 뭐 내고 그러니까 등록 합치면 뭐 4년 동안 들어가서 1억이라는 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바한다고 공부 못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거냐면요. 독거노인들 특히 이제 할아버지 혼자 사는 분들인데 대부분 90%가 할머니예요. 왜? 남자가 먼저 가잖아. 그러니까 80, 뭐 70대, 80대 된 노모, 그러니까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32평형, 85제곱미터 방 3칸 있는데 혼자 사는 거야. 그런 분들을 구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조사해가지고. 그런데 대학생들을 연결시켜주자. 월세 받는데 구청에서 책임지고 돈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적적하지가 않고 말동무도 되고 그럼 알아서 그냥 내가 작은 방에 살게. 좀 중간방 큰 방은 그러니까 2개를 더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작게는 50만에서 많게는 80만 정도 가량의 수입 들어오고 좋고 말동무에 좋고 했는데 이것이 오래 못 가고 실패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경우 없지 않지만은 실패했어요. 왜? 할머니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 늦게 오면 늦게 오더란다. 야, 왜 늦게도 몇 시인데 늦게 온다 그러면 대학생들 늦게 가잖아요. 하다 보면은. 다치면 안 되는데. 12시에 배고파고 라면 먹으면 지금 몇 시인데 라면 먹는 것도 나와서 그러고 또. 그러니까. 또 할머니 잠이 없으니까 새벽 되면 일하라. 깨우는 거지. 한 자야 되는데 또 깨려고 일하고. 대학생들은 9시 군이라 오전에 강의 없으면 오전까지 잘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모르고 야야 아침 먹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는 경우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실패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아예 세대를 구분시키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이것이 아파트 한 세대입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현금 하나죠. 작은 방, 중간 방, 주방, 거실, 큰 방 이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말고 가운데 여기다 이렇게 아예 막아버리자. 아까 그 상태라면은 여기 할머니 살고 이 집을 그냥 내줘 계기지. 현금은 여기에 이렇게 내고 여기 하든 여기 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일단은 등기부가 하나야. 내 집이 하나고 막아가지고 나 살고 너 살면 타치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구조는 또 얻는 구조야. 얻는 구조. 타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매월 월세만 뽑아고 주면 되는 거니까. 다만 요 벽은요 내력벽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털 수 있어야 돼. 왜냐? 나중에 내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자식이 살고 부모 모시고 같은 집에 살면 또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왜 자식들 안 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것도 죽겠는데 손자 손녀가 키우려 해보세요. 또 부딪히면은 딸하고 또 며느리는 달라요 또. 그러죠? 싸우게 돼 있다고. 이렇게 살면은 타칠 일이 없잖아요. 대신에 정 안 되면은 여기다가 문 하나 여기다 놓으면 돼 이렇게 문을. 나는 이거 반대야. 왜 문을 왜 놔 이거를 왜 이거를 왜 놔? 꼭 그때만 들어오더라고. 안 돼 이거. 들어와. 이거 망하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왕래는 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세대 구분형입니다. 근데 세대별로 각각 따로따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체 등기부 하나의 상태에서 세대만 사는 구조만 나눈 겁니다. 이게 2개든 뭐 3개든 그건 상관없어요. 평수가 크면은 3개 할 수가 있고 보통 30평형대면 2개 하는 게 맞겠지. 그죠? 15평형대 하는 거니까. 뭐 대형 평수라면은 한 3개 가능하겠죠. 하여튼 간에 2개건 3개건 관계없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누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할머니 살고 대학생 살고 아니면 자녀가 살고 부모 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없다 그러면 이거 틀 때 내력표는 안 되니까 내력표 하지 말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틀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죠. 자, 요것만 이해하면은 남을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죠? 없는 동안의 명령. 없는을 어떻게 바꿔낸다고요? 그렇지. 있는으로 바꿔냅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없는 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하는데 자 밑에 1번 봐 1번 방금 위에서 말한 세 번째 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 박스 안에 1, 2, 3, 4를 말하는 것이다. 1번.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안의 구조는 뭐랑 똑같다? 원룸 구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뭐라고요? 별도의 욕실. 당연하죠.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그래야 세대가 구분되겠죠. 2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이겁니다. 비록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냥
내가 다 쓸래. 그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통합이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이 벽을 냅두고 연결문을 하든지, 오히려 이거 트지 말고 연결문 하든지, 그 뜻입니다. 연결문 또는 다 틀 때는 뭐라고요? 아주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 설치할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량구조 경계벽이면은 앞으로 다 틀려는 목적이고, 근데 경량구조가 아니고 내력벽 안을지언정 벽돌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뭐라고요? 양지 사이드에 아니면 가운데에 뭐라고요? 문을 설치할 것. 그 얘기예요. 문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얼마라고요? 3분의 1을 넘지 말 것. 그러니까 3분의 1 이내입니다. 호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9개 동이면 한 3개 동까지. 일반적으로요. 30%가 아닙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달라요. 3분의 1 넘지 말 것.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자, 주택단지 전체 주거 면적, 즉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얘도 뭡니까? 3분의 1을 넘지 말 것. 그러니까 호수도 면적도, 아시겠죠? 그거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호수 동그라미. 4번에는 면적 줄여가지고 호수도 면적도 3분의 1 이내까지. 그러니까 얘는요, 시험 나오면은요 3분의 1을 숫자를 바꿀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3분의 1 넘지 말 것까지 해두시고요. 자,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의 세대. 이거는 뭡니까? 위에 거랑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말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각각 전체가 등기부가 하나니까 각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가 바로 하나의 세대이다, 그 말이죠. 그죠? 결국은 같은 뜻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나머지 얼마 안 돼요. 이건 나머지는요, 사업 주체하고 이제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